오늘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보신 분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손이 따라가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설명이 아니라 바로 화면에서 써먹을 수 있게 흐름대로 풀어드릴 테니 중간부터 놓치셔도 다시 따라오기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코인 거래를 정말 쉽게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가입부터 주문 넣는 손동작까지 어디서 막히는지 제가 먼저 알고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이 붙었던 그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만 뽑아서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 은근히 많이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실력이 같아도 수수료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AI를 선별 도구로 쓰는 방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를 내 돈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실제처럼 연습하는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의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는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처음 이벤트로 받은 $100로 10억을 만들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레버리지를 이용해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면 작은 금액으로도 몇백만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 연습 겸 경험으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복잡한 말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026년 지금 그 1,000만원은 각각 얼마가 되었을까요?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약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어떨까요?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것이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460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가정해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 차이를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아예 모른 척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안 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하는 시장이 된 거죠. 더 좋은 건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승이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고 하락이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이 한쪽으로만 열려있지 않으니 기회가 늘어납니다. 물론 그만큼 판단이 중요해지지만 구조 자체는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는 상당히 좋은 수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거래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10배인 5천만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의 한계를 넓혀주는 장치입니다. 30억 이상의 큰 투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사실임.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칠수록 체감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해외로 쏠리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끝나면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한다고 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를 느끼게 됩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방향을 맞춰도 남는 게 줄어드니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비교 기준을 5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표 대형 거래소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잘타를 자주 할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초보일수록 상담 유무가 체감이 큽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선택지는 늘지만 관리도 더 중요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며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차이가 시간을 크게 아껴줍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으니 영상 끝나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개념을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이 둘은 방향만 다르고 원리는 단순합니다. 롱 포지션은 언제 유리하냐면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뉴스도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 상승에 힘을 실어주니 이런 흐름이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뚜렷하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 숏 포지션을 고려할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큰 도움이 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은 변동성과 추세를 더 명확히 보게 해줍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를 같이 쓰면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롱과 숏을 잡을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쌓일수록 단타가 안정됩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시작하는 방법을 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